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하건영 연구원입니다. 내년 투자자들은 기회와 위험 사이의 줄타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회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로존 등 대부분 선진국이 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수급 부담이 악화가 된 미국의 경우 내년 중반 국채에 대해서만 양적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긴축의 방향성이 점진적이지만 약화가 된다는 점은 할인율 부담을 낮추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4년마다 반복된 내구재 교체 사이클 시작이 임박한 점도 기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휴대폰, PC, 태블릿, 가구 등 상당수의 내구재는 코로나 직후 대거 교체했습니다. 교체 수요가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확인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수요의 바닥 통과는 기업 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변모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이 정비 투자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제조업 경기에 보탬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공급망 구축이 이 건설에 집중이 됐다면 이 건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내수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이제부터는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장기 수요가 이 세계 전반의 제조업 경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WGBI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약 2.5조 달러 가량의 자금이 추종하는 WGBI에 한국이 편입될 경우 500억 달러 정도의 이 채권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채권 금리 하락 효과를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를 유발해 외국인의 한국 자산 매력도를 높이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총통선거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정학 위험 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확전될 경우 전체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원유 공급 충격이 심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만의 지정학 위험은 반도체를 비롯한 이 IT 공급망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적된 긴축 충격으로 인한 경기 둔화 여파가 이 취약한 가계 및 기업 쪽에서 발생되겠습니다. 이미 연체율과 파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전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정상화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도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저금리를 차입해서 이 고금리 국가로 투자한 자금 규모가 대략 2.5조 달러가 됩니다. 일본이 이 정책 정상에 나서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소가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회 요인은 이 상반기에 집중된 반면에서 위험 요인은 이 하반기에 편중된 만큼 하반기로 가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주식시장은 할인율의 민감도가 점차 감소하며 상반기 중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경제 둔화가 이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필요성을 줄여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주시장의 바닥 형성에는 우호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세계 경제의 완만한 둔화에도 이 기업 실적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2023년도에는 이 양호한 실물 경제에서도 기업 실적은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에는 반대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재고 소진과 서비스 중심의 보복 수요로 위축됐던 이 제조업 경기가 선진국의 내구재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와 같은 제한은 4년의 주기로 이 교체를 하는데요. 코로나 직후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해당되는 교체 수요가 유입될 경우에는 이 제조업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공급망 구축 관련해서는 장비 반입의 원년이 내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을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배경입니다. 다만 이 국가 측면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초점을 둬야 할 국가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상반기에는 이 제조업 경기 반등에 좀 더 민감도가 높은 한국을 최우선 국가로 보고 있고요. 중국 역시 부동산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지만 이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워낙 강세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중심의 주식시장의 구조가 이 제조업 경기 반등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우선 국가는 아닙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때에는 경기 변동에 둔감하고 구조적 성장 동력을 지닌 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다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금년 관심도가 높았던 일본, 인도, 멕시코 등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 주도의 차세대 공급망의 핵심 후보 지역으로 점 찍어진 국가입니다. 새로운 공급망이 편성될 경우 이 중장기 성장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국가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됐어요. 해당되는 국가의 구조적 성장은 의심할 수가 없지만 이미 주가가 관련 기대를 좀 선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나 국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지역은 이 중국항 수요에 민감했던 한국, 베트남과 같은 이 IT 제조업체가 집중된 지역이었습니다. 향후 IT 소비 사이클이 도래할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국가, 산업의 아웃퍼폼이 기대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일본, 인도 등은 이 우상향 추세가 유효한 만큼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이 구조적인 성장이 담보된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등과 같은 시기를 좀 길게 해서 보면은 아웃퍼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만큼 당장 실적 개선이 좀 확인되는 산업에 이 투자자 관심이 좀 머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건강관리 등이 있어 내년에 투자자들이 해당 업종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내년 채권 시장은 이 경기와 물가의 정치적 하향 안정 속에서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금리 인하 등 중앙은행의 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아서 이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아마 박스권의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기준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에 달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초 기준 이 금융시장은 내년 3월 달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내년 9월경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뚜렷한 하강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 이상 이 상반기 때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 금리를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거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서는 이 장기금리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보다는 금리 레벨은 좀 낮아지겠지만은 이 절대적으로 고금리 레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캐리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 단기채 투자가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이 되면은 아마 장기채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체 시장은 상품별로 이 차별화가 심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재 시장은 대체로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가 되는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의 경우에는 이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해지를 위한 목적이 크죠. 또한 최근 금 가격의 랠리 이면에는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이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싹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익률 제고 관점이 아니라 이 수익률 변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전체 보유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의 금 보유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금리에 민감합니다. 주요국 긴축이 마무리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나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상대적으로 수급 환경이 타이트한 이 미국 주택용 부동산이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가격의 반등은 좀 기대가 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 부동산 금융 지원책 축소라든지 가계 레버리지 관리 등을 고려하면은 이 실수요 관점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상존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서 이 투자자선별 선호도가 달라질 듯 합니다. 이 상반기에는 주식이 채권보다 우호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하반기로 가면서는 채권이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경기와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딘 둔화 속에서 채권 시장은 좀 박스권을,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의 개선에 따라서 채권보다 나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반면 하반기로 좀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둔화가 되면서 채권이 이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 자산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위축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물 수요에 연동되는 이 에너지보다는 금을 보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및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보다는 인프라 자산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24년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